박스의 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 자체가 탄소의 지구 흐름이다. 전체에서 표면과 멘틀까지의 탄소의 흐름. 맨 위에 있는 건 지금 대기에서의 탄소의 흐름인 근데 거고. 이거가 사람은 저기만 관련돼 있는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일부입니다. 저기. 가장 큰 포션이 멘틀. 대부분의 지구의 탄소는 멘틀과 핵에 있습니다. 근데 퍼센트가 6%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이현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화산학 휘발성 성분 연구실 이현우 교수입니다. 실제로는 부교수예요, 아직. 지금 연세대학교 연대생으로서 서울대학교에 침투하셔갖고 당당히 지금 부교수로서 커리어를 쌓아고 나가시는 예스.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야. 오늘 지구의 가스 배출이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 저희가 수소랑 탄소, 산소 결합 화합물을 섭취를 했는데 먹은 게 있으면 뱉어야 되고 지구도 언제든지 가스를 내뿜고 있는데 그것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스가 뭐가 나올지 보실까요? 지구의 대기에 가스들이 있죠. 질소가 78%, 산소 20%인데 저희가 산소로 숨을 쉬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아르곤입니다. 1% 정도 있습니다. 예. 아르곤?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민트색 원이 있죠. 이산화탄소가 400ppm, 그러니까 0.04%인데 오른쪽 표 보시면은 미국의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산 꼭대기에 관측소가 있습니다.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고 있는데 측정 시작쯤에 320ppm이었던 CO2가 현재 100ppm, 그러니까 즉 3분의 1 이상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온난화가 가속되는 거 아니냐. 민트 안쪽에 또 보시면은 수소가 있고 네온, 헬륨, 메탄 이런 것들도 지구에서 배출됩니다. 일단은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 보라색, 파란색이 사실 준데 얘네들은 어쨌거나 약간 많지만 우리의 가장 관심 부분은 저 빈틈. 저 하얀 빈틈인 거죠? 저 작은 틈에 들여다보면은 복잡하게 많이 있다. 근데 저것들이 지구온난화든 아니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각광받는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네, 물론 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구만 이제 대기가 질소, 산소가 주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있는 거고 사실은 큰 비율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작은 비율 같은데 저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게 사람도 그렇지만 지구도 뭔가를 섭취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더 그림에서 보시면은 바닷물 같은 게 있고요. 거기로 들어가는 물, 뭐 이산화탄소, 황 같은 게 있고 녹색인 그 멘틀이라는 데가 있고요. 연약권이 있습니다. 그 물 때문에 이렇게 녹아서 마그마가 나오고 마그마 자체가 가스를 가지고 있어서 올라올수록 압력이 낮아지니까 화산가스도 나오고 용암도 나오고 화산이 생기고요. 그 밖에 옆에 땅이 갈라지는 판의 이제 하부의 암석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벌어지면서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걸 대륙 열곡대라고 하는데 저기서도 이제 멘틀이 녹아서 가스가 새고 주로 물과 이산화탄소, 이산화황이 나오고요. 또 바다의 중앙해령이라고 맨 오른쪽에 바다가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서도 똑같이 가스가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해군데요, 저기가. 저기가 판이 들어가는 쪽에서도 계속 새고 있습니다. 새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못 나오는 애들은 에스이노스피어나 리소스피어, 그러니까 멘틀이에요. 연약권 멘틀. 여기에 좀 첨가돼서 걔를 썩힙니다. 원래 쟤는 암석이어야 되는데 탄소나 뭐 황, 물을 받으면서 변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암석인데 그게 이제 육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삼은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화산이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현무암 까만 돌이 생기고요. 오른쪽은 통가, 백두산 이런 데들에서 나오는 화산가스 성분인데 탄소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카본이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외에도 산소나 뭐 여러 가지랑 결합한 채로 실제로 많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산화탄소 가스.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나머지는 고체. 탄소가 다양한 것들과 결합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날카로우신 분들은 왜 뜬금없이 가스 얘기하다가 탄소만 얘기하냐.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탄소 나왔어요. 의심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더 가보시죠, 더. 좋습니다. CO2나 메탄이 온실가스로서 주요한 성분이 됩니다. 보통 탄소하면 뭐 다이아몬드, 흑연을 생각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탄소면 CO2 온실가스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반대로 SO2가 이산화황인데 거기 설퍼 다이옥사이드라고 합니다. 파란 거 제일 막대기 긴 거. 네. 예. 쟤는 반대로 가 있는데 공기 중에 많이 있을 때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에어로졸 같은 거고요. 반대로. 예. 반대로 지구의 온난화를 해소시키는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온난화를 좀 강화시키는 애들과 온난화를 조금 막아주는 애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강화시키는 애들은 어쨌거나 온실가스가 나가는 에너지를 못 나가게 하니까 이불 덮은 것처럼 따뜻하게 해준다. 근데 이제 좀 약화시키는 애들은 태양빛 자체를 좀 막아준다. 네. 약간 선크림 바르는 느낌이에요. 약간 자외선 예. 차단처럼 이렇게. 그렇죠? 현재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공장? 공장. 네, 저기 다 있죠. 화석연료 산업 뭐 이런 것들, 매립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1년에 9.3 기가톤. 톤인데 기가톤이에요. 10의 9. 어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표면에서의 대기는 산업화. 일부 텍사스 소떼들의 방구. 뭐. 산업화와 소떼들의 방귀. 그런 게 현재 온도를 컨트롤합니다. 박스의 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 자체가 탄소의 지구 흐름이다. 전체에서 표면과 멘틀까지의 탄소의 흐름. 맨 위에 있는 건 지금 대기에서의 탄소의 흐름인 근데 거고. 이거가 사람은 저기만 관련돼 있는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일부입니다. 저기. 가장 큰 포션이 멘틀. 대부분의 지구의 탄소는 멘틀과 핵에 있습니다. 근데 퍼센트가 6%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퍼밀이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냐를 100분율이 아니고 1000분율. 워낙 천분율. 차이가 작아서. 너무 미세한 차이라서 예, 천분율인 거죠? 제일 쉬운 게 우리가 탄소가 쉽게 구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탄산염, 방해석 아시죠? 방해석. 예. 걔가 기준이고 사람이나 산업활동으로 나오는 거는 1000분의 30 정도.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30퍼밀이 되고요. 멘틀은 화산가스 이런 게 마이너스 6 정도 나옵니다. 요거를 알려진 숫자로 나중에 어떤 탄소를 재도 이게 화산에서 왔는지 화석연료에서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동연서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산가스를 측정하면은 멘틀하고 값이 비슷해야 되지만은 화산가스들이 뭔가 이상한 게 나옵니다. 동연서가. 뭐죠? 다이아몬드? 네, 맞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원래 지표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한 200km, 수백 킬로 깊이에서 생깁니다. 지표면이 아니라 예. 땅속에서? 땅속에서. 근데 왜 표면에 나올까? 사람들이 파서? 저희가 200km 파기가 불가능하죠. 화산? 그거 거의 비슷해요. 지진? 지진 아닙니다. 킴벌라이트라고 하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그럼 킴벌라이트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비이상적으로 많은데 얘를 목구멍을 싹 긁어서 200km쯤에 있던 거를 뺍니다. 마치 사람들이 재채기하다 편도결석 나오잖아요. 굉장히 깊은 200km의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 거를 긁어서 이제. 긁으면서 편도결석이 그거에 뛰쳐나오듯이.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생길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저 위에 보라색으로 있는 게 크레이톤인데 우리말로 하면 순상제예요. 저런 데가 세계에서 어디가 있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베리아, 캐나다, 호주. 눈치 있으신 분들은 그런 데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속에 깊이 보시면은 140에서 410 사이에 잔뜩 뭐가 다이아 같은 게 있고 반대로 또 오른쪽에 45도 대각으로 뭔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초반에 보여드렸던 해구에서 들어가는 판. 걔도 들어가면서 만들어냅니다. 다이아를. 들어가다가 또 깊게 들어가면은 탄소 섭취를 많이 했으면 지구가. 깊은 곳에서 생겨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두 가지 환경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까 보여드렸던 퍼밀로 얘기했던 동연서가 다르게 나와요. 저기서 가운데에 있는 다이아몬드들은 아까 멘틀에서의 마이너스 6퍼밀에 가까운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하늘색 영역이 그 멘틀 영역입니다. 탄소 동연서가 밑에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멘틀이다. 마이너스 한 4에서 마이너스 8까지인데요. 맨 위에 페리도타이틱 다이아몬드라고 맨 위에 있는 N은 저거는 그냥 멘틀 조건에서 멘틀 기원에 탄소가 뭉쳐진 다이아몬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클로자이틱 다이아몬드 뭐 이런 친구들은 오른쪽에 해구에서 들어가는 보시면은 파란색 영역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같이 나옵니다. 어디죠, 어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건 0에 가까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산염에 가까운 값이고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한 30까지 가는 20까지 가는 친구들은 유기물이 들어갔을 때 지구에 지구 내부에 탄산염과 유기물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그거가 들어갔던 게 저 결석처럼. 지금 파란색을 기준으로 양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 그리고 네네. 맨 밑에 트랜지션 존이라고 전문 뭐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가 왼쪽 박스에서 410, 660kg의 멘틀의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의 경계입니다. 전이대. 거기에서 뭔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고 뒤죽박죽으로 나옵니다. 지구의 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 땅에 지표의 물질이 들어가니까 밀도가 낮은 게 높은 데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거기서 정체돼요. 탄산염이 많이 들어가거나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어쨌든 예. 뒤죽박죽, 그러니까 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종류 좀 다릅니까? 다이아몬드들이? 다이아몬드의 동위원소만 다르지 나오는 다이아몬드 똑같고 저희는 안에 불순물 잔뜩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안에 좋아하시는구나. 원래 불순물이 들어간 게 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 있으시면 주세요. 부숴서 분석하면은 가스 나오면 되죠. 중요한 게 다이아몬드까지 얘기한 이유가 지구가 어떻게 뭘 섭취했는지를 볼 수 있는 증거물로서 다이아몬드. 근데 고체 재밌네요. 물질의 고체로서의 증거. 예, 왜냐면은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광물은 맞는데 네. 그 안에 기포의 가스를 또 연구하는 게 기포라고 하면은 좀 포유물. 포유물은 이런 유체가 함유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말고도 대부분의 광물들이 포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뭐 호박 같은 경우도 오, 예. 안에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충 지구에서 물질이 섭취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설계를 좋다, 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면은 지구의 탄소가 여러 가지 종류로 있죠. CO2, 뭐 흑연, 다이아몬드.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들을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대기의 탄소는 600기가톤이 있습니다. 6천억 톤이죠. 오, 큰 수 아니야 했는데 밑에 가면은 바다 표면이 1000기가톤. 그러니까 1조 톤이죠. 근데 5,000기가톤도 있어요. 화석 연료 나오는 게 5,000기가톤이고, 예. 오우, 야, 이게 대기에서 있는 것보다 더 많네. 여기까지가 약간 환경과학의 영역이고, 해양하시는 분들 그 아래 걸 보시고요. 38,000기가톤. 땅 연구하시는 저희 같은 이제 지질학자들은 대륙 6.5에 10의 7승 기가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멘틀은 3 곱하기 10의 8승 기가톤이죠. 제일 많은 거는 역시 지구의 핵. 와. 근데 지금 저 반은 무슨 뜻이에요? 코어 멘틀의 회색 바 긴 거는 둘이 합쳐서 지구 전체 탄소의 90%를 그렇구나. 10배 차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네요, 사실은. 네, 지구를 전체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탄소는 내부에 있습니다. 신부 탄소라고 사실 합니다. 코어 멘틀이 다 하는 거고 그쵸. 나머지가 뭐 기가톤에서 막 와 이래봐야 네. 실상 코어 멘틀이랑 비교하면 너무 적은 네. 수치네요. 그래서 대기랑 화석 연료는 대기 지표 탄소 순환이고 해구에서 들어가는 탄산염, 유기물이 들어가고 멘틀로 들어가서 그것이 핵과 멘틀과 위에 화산 뒤죽박죽하는 거를 신부 탄소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신부 탄소 순환. 예.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이런 게 지구에 들어왔냐? 정말 오래전에 지구가 마그마 바다였던 적이 있어요. Young Earth. 예. 저 때가 말캉말캉 뭐 집어넣기 좋으니까 지구의 휘발성 성분이라는 것들이 예. 그때 막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이 된 거가 내부에서부터 계속 빠져나가는 게 지구의 가스 배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탄산염이 멘틀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화면 보시면 중요한 게 해수욕장 해변에 하얗게 쌓인 게 있어요. 모래는 까맣고. 모래는 모래가 지금 까만 보이죠? 거는 아무래도 화산암 같은 게 어둡잖아요. 걔네들이 깎이고 운반되고 쌓인 모래고 그 위에 하얀 건 모두 조개 껍질입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바닷가나 해저에 저런 탄산염이 잔뜩 쌓여 있어요. 저게 탄산염이군요. 방해석과 같죠. CaCO3. CaCO3. 예. 저게 섭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게 섭입을 통해서 저게 들어갈 수 있다. 네. 한 밑으로. 그럴 때 아까처럼 탄소 동연소가 0에 가깝게 나옵니다. 다이아몬드도 그렇고요. 조개인데 화산이랑 관련된 건 줄하고 이제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섭입되면 화산가스의 CO2의 원료가 됩니다. 더 들어가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여기는 바닷가에 갯벌이죠. 뻘. 유기물이 잔뜩 있습니다. 얘네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섭입해서. 섭입으로 유기물이 들어가는 거죠. 유기물도 들어갑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섭입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빨간색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시면은 로우 C 빗금 S가 있는데 C는 탄산염, 카보네이트. S는 유기물, 세디먼트. 저 비율이 높은 데는 탄산염이 많이 들어가고 예. 낮은 데는 유기물이 더 많은데 즉 쿠릴 위에 이제 알루샨, 베링해협 쪽이죠. 미국의 카스케이드 이런 데가 그런 데고요. 예. 동그라미가 검은색인 하이 델타 13C인데 걔는 카보네이트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 카보네이트가 많이 들어갈 수 중남미 있고.
파푸아 뉴기니, 뉴질랜드 그런 데서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배를 타고 그 앞에 폐저의 땅을 뚫어서 뽑아요. 병원 가면은 이제 뭐 피 뽑는 것처럼. 델타 C, 13C는 뭐냐면은 그게 퍼밀, 천분율로 나타내는 기준인데 아까 탄소가 12가 일반적이지만 예. 좀 특이하게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13인데 걔가 기준 탄산염에 비해서 천분율로 얼마나 더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탄소가 많은 거고 가벼운 탄소가 많을수록 숫자가 작은데 저희가 호흡하고 유기 활동할 때는 가벼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뭇잎 태우거나 뭘 태우면 값이 떨어지고요. 네. 돌멩이나 이런 데서 빽빽하게 들어가는 건 무거운 애들이 좋아합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동위원소 분별. 이제 섭입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는 것들이 지역마다 다른데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면은 또 나오는 걸 또 분석해갖고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좀 빨대를 꼽아가지고 어디 보자 여기 뭐가 들어가는구나. 고리 굽는 거 맞아요. 예. 이런 걸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뚫어서 보는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섭입되는데 뭐가 들어가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요것도 전문가분들이 계신 거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 아, 그렇군요. 예.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저기서 이제 카보네이트, 올게닉 세디먼트 이 두 개가 아까 후지산 앞에 조개 껍데기.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는 모브 멘틀이라고 그냥 멘틀이 방해 없이 새서 용암이 나오면 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틀 그 자체. 예. 그래서 바다 중앙해령에서 재면 저게 찍힙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게.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현무암을 약간 퓨어. 네. 근데 여기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안데스도 있고 중남미, 센트럴 아메리카,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레스 안틸레스라고 카리브해 쪽에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냥 퓨어면은 좀 아쉽긴 하다. 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빨간 네모 서던 안데스. 서던 안데스. 네. 예. 저기는 이 값이 뭘 의미하냐면 화산가스의 CO2의 데이터입니다. 저기는 모브 멘틀에서 섭입을 통해 유기물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화산가스에서 저런 값이 나옵니다. 예. 선이 혼합도를 따라갑니다. 네. 반대로 연두색 세모, 사츠마 이와즈 1번 쪽인데 여기는 뭔가 탄산염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화산가스가 나옵니다. 그걸로 저희가 뭘 하냐면 들어가는 물질의 두께를 알아요, 저희가. 1년에 몇 미리씩 섭입되는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두께가 있고 미리를 아니까 1년에 몇 부피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탄산염이나 유기물에 1년당 들어가는 양을 알 수 있고 나오는 양을 화산가스에서 계산을 했는데 맞아요?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 안 맞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들어간 애들이 다 못 나오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결석이 되는 거죠. 이 결석이 생긴 거구나. 그런 애들이 전이대까지 가거나 코어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어까지 가는 애들이 뭐가 되냐? 네. 얘네가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가니까 그쵸. 꿈틀꿈틀 열점으로 팍 하와이, 아이슬란드 그렇게 섬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열점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래서 그런 하와이, 아이슬란드에서 화산가스를 분석했더니 유기물, 탄소 뭐 그런 게 이게 왜 여기서 뭐지? 2,900km까지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그래서 완전 정말 딥 신부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들어가는 건 하나지만 나오는 게 여러 개가 있죠.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